안녕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이 공정성 시비가요 끝이 없습니다. 솔직히 재판이라는 게 결과 증거조사나 법에 따른 게 어떤 재판관이 어떻게 결론 내릴지 몰라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정계선, 이미선 또는 이제 임명은 아직 안 됐지만 이게 만약에 된다면 마흔역이나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문형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이게 확실하게 찬성표 던지기 예상이 되면 이건 재판이 아니죠. 심리를 이게 하는 쇼만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증거 조사에 따라 팩트에 따라서 공정한 게 재판이 예상이 돼야 되는데 저 판사는 이게 어떻게 해도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게 뭐 잘못이 없는 게 막 드러나도 무조건 이게 찬성한다 이러면 재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이게 불공정 문제가 생깁니다. 문형배 많이 했죠. 이재명과 관계 연수원 동기 같은 학교. 그 다음에 정계선이 너기 아이 남편이요. 남편이 탄핵 소추인단 로펌에 일하고 있다니까. 김희수 로펌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남편이 탄핵 소추인단 대표 로펌에 있으면 어떻게 부부 이혼하지 않는 이상하게 어떻게 반대표 던지겠냐고. 문형배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또 한 명이 또 있어요. 수명법관. 지금 이제 주심 재판관은 정영식. 그 다음에 수명법관이 두 명이잖아. 정영식, 이미선. 이미선 이자의 남편이 권순일 로펌에 근무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한 문제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권순일이 자체는 탄핵 소추인단의 변호사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 권순일 자체는 이게 탄핵 소추인단 변호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탄핵 사유 중에 보세요. 이건 제가 처음 제기하는 문제인데 탄핵 사유 중에 5번째 탄핵 사유 중에 판사 체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동연 판사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권순일 체포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저는 윤 대통령이 체포 최초를 안 꺼냈다 보지만 그렇게 사유 중에 판사 체포 중에 현직 판사, 전직 판사인데 권순일이가 얼마나 50억 클럽에 문제가 많으면 대통령이 평소에 미워는 했겠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찰 대상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시 대상에는 뭐 대통령이 체포해라는 게 아니고 사유에 들어가 있잖아. 판사 체포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 권순일이가 체포 당사자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잖아. 그러면 당사자하고 같은 사유게 이거는 명백한 이해충돌 기피 사유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판사 체포 이야기 이게 탄핵 사유 그러면 그때 이미선이 빠지되는 거예요. 왜 이미선이 남편이 체포 판사 그 당사자의 법인이 있다니까. 그럼 공정하냐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김동연만 생각하는데 권순일이도 이름이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 권순일이도 체포하라고 했다고 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거 판사 체포 뭐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을 보면 그래서 김동연 왜 권순일이가 이게 흉악한 자는 맞잖아. 평소에 대통령이 얼마나 권순일이 미워하겠냐고요. 이 자각에 이재명이 재판 거래해가지고 권순일이가 누굽니까? 서초동 이발사라는 자 아닙니까? 서초동 이발사. 김만배가 7번 왔는 게 전부 머리 깎을 때 왔다. 말도 안 되는 게 변명하면서 온갖 게 비토백으로 로비해가지고 이재명이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퇴임하자마자 화천대유에 퇴임하자마자 한 달에 1,500만 원 플러스 차량 한 750 이거 몇 억이냐고. 50억 클럽의 핵심이 권순일 아닙니까? 지금 변호사법으로 기소대가 재판받고 있잖아. 50억 클럽에게 아직 조사 중에 있잖아. 이자가 탄핵 심판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 맞잖아요. 전 판사 체포 이야기가 있었으니 거기 탄핵 사유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미선의 남편이 권순일 로펌에 일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이해 충돌 아닙니까?
특히 판사 체포와 관련해서는 권순일이 이름이 있으니 같은 로펌이 있으니 이거는 잘 생각을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저희가 그 조지호 청장이나 판사 체포할 때 권순일이 있었거든요. 주시하고 권순일에게 이재명이가 또 한 몸이잖아, 김만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말에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이 권순일 탄핵 당사자의 피해자라고 자기 주장하는 거기에 한 로펌에 있다는 말은 심각한 이해충돌과 공정성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 맞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이 오충진이 YK, 원래 그 권순일이가 이제 그 법무부의 YK거든요. 그 남편이, 이미선의 남편이 오충진이에요. 오충진. 이자가 이제 그 같은 로펌의 권순일이하고 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미선이가요, 참 이게 이미선이가 저는 이거 문재인이가 지명했거든요. 문재인이가 이게 지명한 거예요. 그래 나가요. 4월 18일만 넘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가요. 문영배하고 이제 이미선이가 나간단 말이야. 왜? 문재인이가 지명했거든요. 원래 이제 이거 70년 동갑인데 빠른 1월달이면 빠른 70이, 그러니까 69학번 나이로 보면 돼요. 이미선이가 원래는 이자가 이게 그 실제 청문회 가지고 헌재 재판관 될 때요, 거의 아마 낙마로 가기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좌파들도 거의 포기 상태에 낙마까지 거의 갔거든요. 이미선이가. 왜 그러냐면요, 이자가 이제 그 강원도 화천군의 이발사 딸이라고. 그래, 너 남편도 그래 서초동 이발사 사무실에 있는 거 아니야. 너도 이발사 딸이네. 이 권순일이 별명이 서초동 이발사라니까. 대법관이 김만배가 머리 깎으러 갔다 얘가. 권순일이 별명이 서초동 이발사라고. 근데 이미선이는요, 진짜 이발사 딸입니다. 강원도의 화천이 진짜 자기 말로는 가난하게 나왔다. 이래가지고 부산대 나왔어요. 원래 고향은 거긴데 부산대. 그래서 문재인이하고, 문재인이가 부산이잖아. 그래서 이게 아는 거예요. 이미선이가. 연수원은 이제 다 알지만 26기입니다. 연수원 26기고요. 이자독이 우리법연구의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노동법. 그러고 우리법연구의 노동법 전문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왜 이 사람이 크게 문제가 됐느냐. 아마 그때 임명될 때 최연소 재판관이 있어요. 70년생이니까 최연소. 왜 문제가 됐느냐. 바로 이제 주식 때문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게, 지금도 이게 범죄입니다. 무혐의를 떠나서. 이자가요, 그건 노잖아요. 건설회사 이게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어. 와, 정말 이게 정정미도 현금 10몇 억에 집 두 채 봤죠. 포목집의 딸이란 정정미. 근데 이미선이도 가난한 집에 하면서 주식이 한 30몇 억 그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재판 맡고 있는 건설회사의 주식을 그때 13억인가 아마 들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건설회사에 재판을 맡고 있으니까 돈 받을 거, 이길 거, 질 걸 알잖아요. 알고 아마 추가 매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나와요, 신문에. 자기가 13억이 엄청난 주식을 들고 있잖아. 근데 그 자기가 재판하는 거야. 그 판결에 따라 건설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운명이.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가 이기면 대박이야. 그렇게 샀겠지. 근데 나중에 쪽박 찼다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팔았다는 의혹도 있어요. 이 의혹을 다시 이게 전면 재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계속 나와요. 그 의혹이. 전면 재조사를 해라. 왜? 자기가 어떻게 판결하는 게 사건의 회사의 운명줄을 쥐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 정보를 훤히 할 텐데, 그러면 이기면 더 사고 지 가지고 망할 것 때문에 팔은단 말이야. 그게 의혹이 딱 드러나잖아요. 이런 자각이 재판하고 있다는 게, 재판관들 중에 윤 대통령보다 깨끗한 놈 누가 있냐고. 김건희에서 도이치모터스는 아무것도 안 해. 여에 비하면 도이치모터스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선의 주식 거기에 비하면. 와, 저는 이게 주식
13억 그 당시에 그게 또 계속 변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 미리 회사가 어려워질까 하고 팔았다는 의혹도 있고 또 이게 이길 때는 더 샀다는 의혹도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게 재판 도중에 거래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장은 뭐라 했냐면요. 이러더라고. 아이고 남편이 우리 남편 오충진 변호사 이라니까 아이고 남편이 해서 나 잘 몰라요 이러더라고. 와, 그 전 재산을 주식으로 들고 있는데 부인이 재판하고 있는 회사인데 남편이 이야기를 안 하고 몰랐다고? 그래서 이 별명이요. 이제 이 별명이 뭐냐면 여자 김의겸입니다. 여자 김의겸. 흑색 사기꾼 김의겸이가 집을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관사 재테크 해가지고 갔는데 아이고 나는 이게 문재인 모시고 외국 가가 우리 부인이 다 사가 난 몰라요. 부인 탓을 다 했지. 근데 이미선 재판관은 전부 이게 남편 탓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 김의겸이잖아. 근데 김의겸이가 관사 재테크 할 때 전세까지 다 뺐는데 그러면 이게 거리 나앉아야 되나 노숙자로. 자기가 이게 당신 여보 이게 우리 그 관사 재테크로 가면 되니까 전세금 빼 빨리 다 모아서 연끌해서 이 건물 사면 이게 대박이야 했겠지. 안 그러면 이 전세금까지 빼서 어떻게 관사 재테크를 하냐고. 대변인이 어떻게 청와대 들어가냐고. 살 집이 있으니까 다 뺐겠지. 그러게 나는 대통령 모시고 외국 순방 가는데 몰랐다. 그게 하루 외국 순방 가는 거하고 그게 몇 오랜 계획을 할 텐데 그 연끌하려면 말이 되는 소리. 좀 변명을 해도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게 변명해야 되잖아요. 그래 남편이 10몇억 거의 엄청난 재산이 주식을 몰빵하고 있는 회사 재판을 회사 운명을 진 재판을 부인이 하는데 남편하고 몰랐다고? 이 말을 누가 믿을까요? 이런 게 위선적이고 정말 이게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자들이 대통령 재판한다고 하고 있으니 완전히 속에 열불이 안 납니까? 좀 이게 공정한 재판이 누가 봐도 이게 재판할 필요 뭐 있냐고. 문흥배, 이미선, 정계선, 뭐 정정미 너 전부 다 이진숙이도 탄핵해야 된다는데 뭐 윤 대통령이 탄핵했는데 안 하겠냐고. 이런 자들에게 속아내야 됩니다. 속아내야 돼요. 문흥배하고 이미선이는 정상적인 적법 절차 심리하다 보면 4월 18일 넘게 임기 만료로 속아내고 그전에는 회피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계선이는 아예 남편이 이거 탄핵 소추인단이 같은 로펌에 있으니까 남편이 당사자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계선에는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왜 최상목이나 이런 자를 임명하냐고 정계선. 그러니까 정계선에는 이게 뭐 기피 신청 안 됐기 때문에 회피를 계속 우리가 요구해서 빠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미선하고 문흥변에게 어떻게든 적법 절차로 자연스럽게 심리하다 보면 4월 18일 지나면 퇴임할 텐데요.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집니다. 윤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입니까? 윤 대통령이 뭐 자기가 돈 벌려고 뇌물 받으려고 계엄했습니까? 자기가 영구집권하려고 계엄했습니까? 진짜 이게 얼마나 절박하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위기에 대한민국 한번 성부수를 던진 게 윤 대통령 계엄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국회에서는 또 형법에 내란이라고 무시무시하게 탄핵 소추해놓고 지금 싹 다 빼버려서 지금 없어. 사유도. 제가 헌재 전문가를 만났더니 사유가 뭐요? 이랬더니 하도 탄핵이든 주장하길래 뭐요? 이랬더니 국무회의로가 만들었대. 회의로. 부서 안 했다는 거야. 제가 그렇지. 그게 11명이 모였는데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본질이냐고. 의결기한다 이고 시민이가 11명이 다 모여가 그냥 구두를 할 수도 있게 그게 본질이냐고. 근데 그 외에는 그거로 만약에 탄핵 인용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좀 그거밖에 없어. 왜 내란죄가 다 빠지니까 내란 목적이 없잖아. 근데 제 말은 이런 게 정말 깨끗한 손으로 수사하고 깨끗한 손으로 재판이 있잖아. 이런 더러운 손으로 재판하면 누가 승복되겠냐고. 더러운 손으로 뭔가 재판하고 수사를 하면 자기가 깨끗한 손 해야 되잖아. 오동의 이자는 자기 부인을 기사내가 돈을 얼마나 빼먹냐고. 너 부인을 너 로펌에 기사해가지고 너 부인이 네 기사냐? 오동의. 근데 이미선이는 와 판사하면서 전 재산을 주식에 이어가지고 자기가 재판하고 있는 이게 두고두고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더 나아가서 이 오충진이가
권순일이 로펌에 있다. 권순일은 단핵의 당사자야. 판사 체포가 항목에 있다니까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사자이 당사자. 김동연, 권순일이는. 그러면 이게 명백한 이해충돌이잖아요. 공정성에 시비가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선이는 일단 이게 회피 배제하고 나중에 퇴임하면 뭐 끝나는 거지만 정말 이게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게 헌재 재판관들 뭐 쓰레기 집단도 아니고 그거 보십시오. 그 문영배 매일 글 올리다가 지금 딱 삭제하는 거 보세요. 트위터. 문영배. 그러면서 이게 이미선 그거 했고 그다음에 뭐 정계선이는 아니 남편도 김희수 법인에 일하지만 정계선이요. 전에 한번 제가 검증할 때 했잖아요. 야 부모 친정엄마 모시고 산다 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야 착하네. 친정어머니면 장모님 모시고 살잖아요. 저도 장모님 우리 집에 많이 와서 살았거든요. 저 장모님 보면 좋아해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장모님이 방 하나 쓰고 하는데 야 정계선이는 장모를 갖다가 임대를 준 거야. 임대를. 방 하나 하고 화장실을 임대 줘가지고 돈 몇 억 받아서 이게 편법 정려지. 원래 정려시 안 내려고 방 하나를 장모한테 뭐 4억인가 그때 4억 5천 뭐 이렇게 전세 준 거 제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이런 좌파들이 이런 자예요. 이런 자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이번 탄핵 사건의 중요 쟁점인 하나 판사 체포와 관련한 권순일 당사자와 같은 YK 로펌에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현대의 공정성이 의심이 가고 무엇보다 이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즉각 배제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재판관들요 하나하나게 까불리 보면 진짜게 위선자들 범죄자들 많습니다. 하나하나게 까발리 보면요 이런 걸 저게 철저히 검증하는데 법적으로는 정계선의 남편과 이미선의 남편은 아예 법적으로 이해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제가 앞으로 계속 이슈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끝까지 이 문제를 제기해서 반드시 배제시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